두 번째 정비용 공기구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체결할 때 사용하는 체결용 공구 보시겠습니다. 공구라고 하는 것은 기계 설비, 기구 등의 각 부품을 분해, 조립, 정비할 때 사용하는 것을 모두 공구라고 표현을 하고요.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체결용 공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패너 계열이 체결용 공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스패너 종류로는 이렇게 입이 양쪽에 있는 양구 스패너, 입이 한쪽에만 있는 편구 스패너가 되겠습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조여줄 때 사용하는 부분을 입이라고 하고요. 그 입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절 렌치, 즉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몽키 스패너 가 되겠습니다. 훅 스패너라고 하는 것은 둥그너트 등 그 원주면에 홈에 파져 있는 부분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는데요. 옆에 나와 있는 그 형상처럼 이렇게 후크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훅 스패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L렌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가구나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공구로 이렇게 L자 형태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 홈은 육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육각 렌치라고도 하고요. L렌치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분해용 공구입니다. 분해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분해용 공구가 되겠는데요. 축에 고정된 기어나 커플링 등을 빼낼 때 사용하는 것은 이 기어 플러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쪽에 풀려고 하는 그런 기어나 커플링들을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볼트를 풀어줌으로써 빼내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베어링 풀러도 있습니다. 축에 고정된 베어링을 빼내는 공구가 베어링 풀러가 되겠고요. 스냅링 플라이어는 이렇게 축용과 구멍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품을 물려서 잡거나 구부리는데 사용하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스크류 엑스트랙터 굉장히 많이 출제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볼트가 부러졌을 때 절단된 볼트를 빼내는 데 사용하는 공구가 이 스크류 엑스트랙터가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의 밑부분이 부러졌을 때 빼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 볼트가 부러졌을 때는 스크류 엑스트랙터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생긴 그 공구가 스크류 엑스트랙터가 되겠는데요. 이 볼트가 부러졌을 경우에 이렇게 맞춰져서 맞물린 다음에 이렇게 절단된 볼트를 천천히 빼내는 그런 공구가 스크류 엑스트랙터가 되겠습니다. 바로 윤활용 기구 보시겠습니다. 자, 윤활할 때 사용하는 기구, 윤활유를 주입하는 오일건, 그리스를 주입하는 그리스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통 수동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배관용 기구도 있는데요. 파이프를 쥐고 회전시켜서 분해, 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파이프 렌치, 그리고 자르는 데 사용하는,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커터, 그리고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바이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의 바깥지름, 즉 외경의 나사, 즉 수나사를 내는 그런 기구, 오스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축을 고정을 시켜두고 이렇게 외경에 나사산을 내주는 그런 기구가 오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구부려주는 기구는 파이프 밴더가 되겠죠. 정비용 측정 기구로는 그 베어링의 윤활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인 베어링 체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동을 측정하는 기구, 진동계, 소음을 측정하는 지지 소음계,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회전계,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 등이 있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용 측정 기구 중 베어링의 윤활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를 물어봤는데요. 베어링의 윤활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는 베어링 체커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비용 재료 보시겠습니다. 먼저 접착제 보시겠습니다. 물질의 접착력에 의해서 동종이나 다른 어떤 물질의 접착력에 의해 고체를 접합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접착제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접착제는 구비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고체 표면의 좁은 틈새에 침투를 해서 모세관 작용을 해야 하는데요. 자, 이러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관 안에서 액체가 중력 방향과 관계없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그런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고요. 액체와 관벽 사이의 부착력과 액체 분자들끼리의 응집력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모세관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종이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 또는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세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관 작용을 하는 것이 접착제의 첫 번째 구비 조건이 되겠고요. 액상의 접합제가 도포 후에 용매의 증발 냉각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고체화한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액상이었다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고체화되어서 일정한 강도를 가질 것, 이것이 두 번째 구비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액상이었다가 고체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액체성일 것, 이것도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매 또는 분산매의 증발에 의해서 경화되는 접착제를 유화액형 접착제라고 하는데요. 이 밑에 접착제 종류에 나와 있습니다. 접착제 종류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착제 종류에는 우선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매칭만 시킬 수 있으면 되는데, 우선 화학 반응에 의해서 경화하는 것을 중합제형 접착제라고 합니다. 순간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매 및 분산매의 증발에 의해서 경화되는 것이 유화액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용매와 분산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용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녹여서 균일한 용액을 만들 때 용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액체를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라고 하는 것은 균일한 용액을 만들 때 녹이는 역할을 하는 액체이므로 물과 에탄올, 아세톤 등이 있고요. 분산매라고 하는 것은 분산 시스템에서 입자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매질로서, 이것은 반드시 녹여지는 것이 아니라 입자들이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녹지 않아서 입자들이 종종 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분산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용매라고 하는 것은 다 녹는 그런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용매 또는 그 분산매의 증발에 의해서 경화되는 것이 유화액 에멀전형 접착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냉각에 의해서 경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열용융형 접착제라고 하고, 압력을 가해서 눌러줘야지만 부착이 되는 접착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강압형 접착제라고 하고요. 이렇게 접착제 4개가 있고, 어떠한 이유로 경화하는지 이 내용을 용어와 같이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별 접착제의 특징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혐기성 접착제와 액상 게스킷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혐기성 접착제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진동이 있는 차량, 항공기, 동력기 등의 풀림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접착제가 혐기성 접착제입니다. 자, 이 부분이 혐기성 접착제의 용도가 되겠죠. 용도 알아두시고요. 혐기성 접착제의 특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를 차단하게 되면 중합이 촉진되어서 경화가 됩니다. 여기서 중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작은 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큰 분자를 만드는 반응을 중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기를 차단하게 되면 중합이 촉진되어서 경화가 되는 그런 접착제가 혐기성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영구적이고요. 노화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혐기성의 이 용도, 혐기성 접착제의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액상 게스킷입니다. 상온에서 유동적인 접착성 물질로 이것은 바른 후에 보통은 우리가 일정 시간 지난 후 건조가 되고요. 이 누설을 방지하는 게스킷이 액상 게스킷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른 직후에 접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액상 게스킷은 그 바른 직후 접합에도 관계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균일하게 얇게 칠하고요. 접합된 수분, 그 다음 기름 등 오물을 제거를 해줍니다. 접합면을 보호하고 누수를 방지하고 내압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액상 게스킷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직후에 접합에도 관계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참고 부분에 보시면 혐기성 접착제 사용상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공기가 차단되면 중합이 촉진되어 경화되는 접착제. 공기가 차단돼서 중합이 촉진되어 경화되는 접착제는 혐기성 접착제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동이 있는 차량, 항공기, 동력기 등의 체결용 요소 풀림과 누설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혐기성 접착제가 되겠죠. 여기서 혐기성 접착제의 특징, 중요한 그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접착 재질이 금속 계통이어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론 부분에도 이 내용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방청류 보시겠습니다. 이 방청류도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우선 방청윤활유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줍니다. 우선 용제 희석형 방청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녹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휘발성 재료를 유기용자에 녹여서 분산시킨 액체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 막의 성질에 따라서 일종 KP1에서
KP3까지로 분류를 합니다. KP1에서 3은 용재 희석형 방청류가 되겠고요. KP4에서 KP6까지는 바세린, 즉 와세린 방청류로 분류를 합니다. 윤활 방청류에 대한 내용 가장 많이 기출이 됐었는데요. 윤활성 및 방청성을 가지고 있는 방청류, 용도 및 점도에 따라서 KP7, KP8, KP9, KP10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KP7에서 9까지는 1종 1호, 1종 2호, 1종 3호로 1종으로 모두 분류를 하고 있고요. KP10부터는 2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청윤활유 2종에는 이렇게 2종 1호는 KP10-1 저점도 유막을 의미하고요. 2종 2호 KP10-2 중점도 유막으로 분류합니다. 자, 2종 3호는 KP10-3이라고 해서 고점도 유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윤활 방청류는 1종은 KP7에서 KP9까지 의미한다. 그리고 KP10부터는 1종 4호가 아니라 2종으로 분류한다는 것, 관련된 내용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요.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문 제거형 방청류도 있습니다. KP0로 표시하고요. 방청 그리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리스를 주재료로 한 것입니다. 이거 그리스라고 하는 것이 반고체죠. 각종 베어링, 크레인, 이런 중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윤활 및 방청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KP11로 표시를 합니다. 기화성 방청류라는 것도 있고요. 다음 밀봉장치 보시겠습니다. 실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고정된 실, 그리고 운동하는 부분의 실. 고정용은 게스킷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요. 자, 운동하는 곳은 그러니까 동적실이죠. 패킹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고정된 부분의 실을 게스킷이라고 한다. 그리고 운동 부분의 실을 패킹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의 조건은 이렇게 앞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내열성과 내압성, 내마멸성이 높아야 되고 실이 오일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이 금속면에 손상을 주면 안 되고요. 타 부품에 간섭을 주면 안 되겠죠. 자, 이러한 구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형 재료 중 방청 윤활유의 종류와 기호가 잘못 연결된 것. 자, 우선 방청 윤활유는 KP7에서 KP9까지 1종이고요. KP10부터는 2종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1종 1호는 KP7, 1종 2호는 KP8, 1종 3호는 KP9, 그리고 1종 4호가 아니라 2종 1호가 KP10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